우리나라가 콘돔을 제일 세계에서 잘 만든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사실상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힘을 할 수가 역시 이 있어요.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네. 애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닙니까? 여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야 여자가 아니, 요즘에 여자가 할 소리요? 요즘에 종자 기증도 많잖아요. 네. 종자 기준이요? 우리가 종자예요? 네? 성상품 하는구만. 와 정말 말을 막 하시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성국 씨와 연아 씨가 나만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상황극으로 꾸며봤다라고 하는데요. 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요? 나중에 애를 셋씩이나 낳자고? 당신 미쳤어? 아니 원래는 더 많이 낳아가지고 응? 가족 농구팀을 만들고 싶은데 말이지. 아우 이자 보니까 당신 생각에서 셋만 낳자는 거라구만. 어처구니가 없네. 새쌍둥이가 그렇게 쉽게 나오나? 어? 그리고 자기야,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 나도 직장 생활을 좀 잘해야지. 승진도 하고, 그래. 좀 한 자리 따기도 하고. 애는 나중에. 나중에. 둘만의 시간을 좀 알콩달콩 갖다가 나중에 갖자고. 그리고 애 셋은 너무 많다. 안 돼? 알았어. 근데 새쌍둥이가 생기면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야, 두 분 연기가 얼마나 실감 나는지요. 근데 정말 이거 조심 좀 하세요. 두 분 진짜 그 부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나는 착각해 가끔 와이프가. 네. 이분들 오늘 촬영 안 왔을 때도 계속 여보 이러고 몰입돼가지고. 몰입돼가지고 아유. 엊그제 결혼하셨는데. 네. 아 여보 미안해. 몰입하느라고 여보라고 했어. 어느 여보가 미안한 거예요? 진짜 여보한테.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는 정말 이런 부부들, 그러니까 결혼은 했는데 애는 안 낳겠다. 네. 우리 부부 그냥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난 이걸로 만족한다. 근데 이것도 두 부부가 의견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좀 다투기도 하고. 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이런 부부가 신혼 부부인데요. 네. 다 애가 없고 그냥 신혼인데 지금 한 5년 됐어요. 언제까지 신혼을 즐기냐고 제가 물어봐요 항상. 너네 언제까지 신혼이야? 근데 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승리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애를 갖고 싶어해요. 애 갖고 싶고 나 애 좀 키우고 싶고 이러는데 여성들은 본인들이 애를 갖는 순간 사회에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남자들한테 설득이 또 돼요. 그 얘기를 듣고 너가 나 키우고 싶어? 그럼 네가 다 해. 그건 또 돈도 무리잖아. 벌고 육아도 하고. 다 해. 근데 그건 또 무리라 보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면 그냥 다 신혼이에요. 저 신혼생활 한 5년씩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에 오니까 TV에서 이 피임약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진짜 예쁘게 나와요. 어떻게 우리의 보셨어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이거 챙기세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사랑. 진짜 자세히 광고 봤다. 들어갔어. 20살의 사랑은 서툴다. 그래도 내 몸엔 서투를 수 없으니까. 머시론. 에스트로겐을 3분의 1 줄였으니까 내 몸에 부드러우니까. 나의 첫 번째 피임약 버스에도 나오고요.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대수롭지 않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콘돔 광고. 우리나라가 콘돔을 제일 세계에서 잘 만든대요. 그래요? 네. 제일 잘 만든대요.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사실상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콘돔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의약용품으로 나눠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사실상 구매할 수 있게끔 네. 법적으로 다 허용이 돼서 너무나도 손쉽게 피임을 할 역시 수가 이 있어요.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대본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전문가 인정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각자 다들 이제 결혼을 하시고도 애도 낳아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자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네, 아기는 낳고 싶어요. 뭐 몇 명 정도? 아기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닙니까? 아니 여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이야 여자가 요즘에 여자가 할 소리요? 남편 없이 애를 갖겠다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아니 이게? 요즘에 종자 기증도 많잖아요. 네. 종자 기준이요? 우리가 종자예요? 네?
성상품 하는구만. 와 정말 말을 막 하시네. 아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미니 씨가 얘기해 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요즘에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30살에 해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돼.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결혼을 늦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요즘에 정자, 난자, 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다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을 해서도 40대, 50대에도 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전문가네. 아, 요즘 이제 나왔다. 뉴스 좀 보세요, 뉴스. 또 다른 뉴스는 안 봐도 그런 뉴스는 꼭 챙겨보신다고 들린다 합니다. 소리야. 네. 저는 계획이 그 후회하고 있어요. 결혼 늦게 한 걸. 그래요? 이제는 후회되고 이제는 애를 냉간해서 빨리빨리 많이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낳았으면 생각 같아서 그렇고. 그 합의된 거예요? 아까처럼 농구단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합의된 건 합의된 거. 내 혼자 생각. 그렇지. 전혀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 2명의 아이는 가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공급 세월에 태어났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근데 네. 그때는 사실 북한에서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한 명 나서라도 살려서 키우자. 이 주의여가지고 부모님들이 한 명도 겨우 키우던 그런 생활이었다 보니까 혼자서 너무 외로움이 컸어가지고 네. 혼자 애가 크는 게 정말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아픔. 알아요. 원래 그런 거 지금 정말 밝게 크셨어요. 부모님이 참 잘 키우셨어요. 그렇죠. 제가 잘 컸어요. 네네. 네. 아,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다들 북한 사람이구나. 꼭 아이를 낳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근데 아니야. 여기 지금 애 안 낳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러면. 다음 말을 그렇죠. 들어보셔야지. 다음 말. 아. 걱정도 돼요. 다음 말, 내 다음 말 저희. 뭐가 걱정되냐면 북한은 그냥 나면 크잖아요. 아이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또 밑에 아이를 보고 하면서 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많은 집 애들은 똑똑해요. 그 사회성이 발달돼가지고. 배려심도 물론 많고. 똑똑하지만 혼자 똑똑하지만 그리고 아이가 많을수록 또 부모에 대한 충성도 또 있어요. 뭐 그런 문화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이가 많은 대신에 굶어 죽을 확률이 커서 걱정이고 그렇죠. 한국은 아이가 좀 많으면 아이를 제대로 경제가 안 돼서 잘 못 키우면 교육이 밀린다든지 교육이 이 짝에는 학원 몇 개 다니는데 얘는 못 다닌다든지 이런 게 아이돌 속에서는 상당히 그게 신경 쓰이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북한보다 남한이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아이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 보낼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보통 3억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사거리에 딱 섰는데 앞에 상가 건물이 보여요. 근데 진짜 몽땅 학원이에요. 넌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무슨 학원. 와, 한국 애들 진짜 힘들겠구나. 또 그걸 키우는 부모들도 되게 많이 힘들겠구나.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저는 모르죠. 저도 제가 이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서 애들끼리 그러니까 좀 더 사회성을 키우는 방면으로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렇게 키우면 좀 쉽게 그러니까 돈을 좀 덜 들이면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나- 저희가 지금 다 사실은 그 뭔가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충분한 입장은 못 돼요. 저희 다 애가 없잖아요. 근데 네. 또 한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분이 계시니까 북한에서 아기를 낳아서 지금 한국에서 키우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임신해서 왔죠. 아, 낳지 않고 임신한 상태로. 네. 만약에 낳은 상황이라면 저는 안 낳았을 것 같아요. 애를 가지지도 않았거니와 한국 와가지고. 한국에 왔으면 와서 북한에서는 제가 그거에 있었어요. 너무 저희 동창들이라고 해야 되나 일찍 결혼해서 애를 잔등에 업고 그 달리기라고 하는 장사를 하고 막 다니는데 그게 막 엄마는 말라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갈비뼈가 다 늑골이 보이는데 애를 젖을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나는 죽어도 여기서는 애를 안 낳을 거야 하는 그 신념 같은 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임신하는 거는 어떻게 피하지 못해서 했어요. 근데 했는데 낳는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전 바로 그냥 탈북을 해야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애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의 그 몰골이 너무 험악해지는 거예요. 아니 20대 후반 애들인데 거의 50대 할매 얼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치. 제가 정말 바라지 않는 부모의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그 부모상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걱정은 뭐 학원을 몇 개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첫순위에 올라 있으니까 그런 가난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이나 한국이나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 출산율이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이 출산율 떨어지는 것들을 어떤 개인의 문제로 다 돌리기보다는 제도적인 그런 개선, 뭐 시스템의 그런 보완 이런 걸로 많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북한 다 보면 출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의 목적을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남쪽은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북쪽은 자기 남편의 그 발전이 여자의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애를 천천히 낳는 거죠. 예를 들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대를- 짚어주셨네요, 진짜. 그죠? 제가 누굽니까? 자기 칭찬하려고 다음 말을 까먹었네. 어쨌든 제가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사전 가져왔는데 출산율을 높여야 되죠. 네. 자, 정리해 왔는데 스웨덴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을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불균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고학력 증가와 사회 진출에도 여전히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는 소위 독박 육아가 심각했다. 이에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어떤 제도가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예로 네.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입니다. 그럼 기준이에요. 애를 넣으면 아버지도 이제 육아휴직을 받아서 쉬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귀중한 말을 하고 있어요. 소중한 얘기, 지금 네. 귀중한 얘기. 스웨덴도 수십 년 전부터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휴직하는 남성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만 있을 뿐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눈치 봤군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이에 스웨덴 정부는 1990년부터 부모 전체가 아이 한 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일수 총 480일 중 90일은 오직 아빠, 즉 남성만 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고요. 거리에서도 유모차를 밀면서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는 소위 라떼 파파를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라떼 파파요. 라떼 커피, 그 커피 커피 마시면서 마시면서. 이제 아빠라는 의미군요. 네. 남성이 적극 육아에 참여하자 왜 같이 아이를 만들고 희생은 우리만 하느냐는 여성들의 반감이 줄었다고 해요. 그게 중요하죠. 야, 역시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과 이런 의견들이 이미 1990년에 반영이 돼서 제도가 나왔다는 진짜요? 얘기잖아요. 90년대 통계예요? 1990년에 나온 맞아요. 제도라고 90년대.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 발 더 나가서 1970년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네. 공부 다시 해갖고. 자, 네, 이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다 선진국이네. 네, 1970년대 프랑스에서 여성 한 명당 2.5명의 애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2명 이상의 애를 평균적으로 낳았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가면서 1.7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공동 돌봄이라는 그런 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 어떤 거냐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오전 7시부터 자녀를 유치원이나 그리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돌보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퇴근 시간 6시 이후까지 6시 반까지 최대 11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준답니다. 근데 무려 비용은 한 달에 2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7,000원 정도. 어머머, 공짜네. 거의 공짜라고 봐야죠. 예, 또 프랑스에서는 방학 때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도 이 돌봄 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공휴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애들을 국가에서 봐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애는 내가 낳았는데 키우는 건 국가가 키워주네?
이런 얘기가 와, 나와서 사회주의 아니에요? 네, 많은 사회주의보다 사람들이 더 좋은 건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겁 없이 순풍순풍 먹기 시작한 거죠. 네. 너무 좋다.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네. 애는 내가 낳지만 키우는 건 사회가 같이 키워야 된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게 진짜 확 귀에 그냥 꽂힙니다. 애 낳는 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경제적인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고 정말 또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쫄쫄 매는 것만큼 그렇죠. 정말 애를 낳아놓고 슬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면 저 같아도 셋은 나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약속 지키세요. 죄를 받아가지고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럼요. 네. 네, 남북한의 육아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육아에 대한 고민만큼은 아직도 여성들의 몫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육아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각자 여러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보세요. 네. 사실상 제가 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이가 30이 돼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인데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쭉 나누면서 역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육아를 어떤 여성의 몫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걸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남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애를 낳는 건 여성이고 그건 옆에서 남성이 도울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짙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자나 남자나 애를 키울 때는 정말 똑같이 육아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네. 생각도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본인도 좀 또 우리 유성 씨 말에 적극 동감한다라는 얘기 전했고요. 네. 아,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슨 소리예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할 거고요. 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의 75%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 도입하겠습니다. 선거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국을 짚어주십시오. 아, 예,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남녀가 상당히 중요해요. 같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제가 자식으로 자라본 입장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잘 받으면 나가다가 왜 또 갑자기 이건 것 같아요. 왜 틀어요, 이거 또? 마누라가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으니까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서 이게 가정의 불화가 마누라가 상황극을 같이 불행한 일을 만들고 하셨다고 싶지 않다. 아니 이 부부들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내가 이래서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애는 엄마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육아에도 신경 쓰지만 와이프한테도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애보다는 와이프한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같이 된다. 해나가는데 좋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방송하면서 남편의 사랑은 그런 와이프한테로 생각을 했어요. 가고 와이프의 사랑은 아니 남편 사랑은 둘 다 가는데 와이프한테 더 많이 간다. 이 부부가 아직 의견 일치가 안 안 됐어요. 네, 나가서 합의 좀 보고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 없는 한부모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늘 애는 또 저희 어머님이 봐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애를 맡길 때 대한 고민이 사실은 없었어요, 여지까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조금 70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런 좀 전에 우리가 다 배워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선진국들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반 이후까지 보는 그런 좋은 양육 환경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 같은 경우도 더 해피하게 이 살기 좋은 세상을 또 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애를 더 낳을 수도 있고요. 결국 그럼 두 분이 아니군요. 네. 그 새 쌍둥이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제가 그 출산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늘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북한에 가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
보여주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아우, 네네, 없으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네, 여러분들께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족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더 나은 대책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여성들 자체에서만 찾는 게 아닌가. 여성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를 낳아서 남편 공대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는 여성으로서의 그 자세가 안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분위기가 있는 건 좀 너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게 또 좀 북한에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인식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포기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힘들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굳이 그거를 여성분들 혼자서 애 육아까지 그 집안의 경제 사정까지 또 부모님 공대까지 다 맡아 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힘을 내셔서 부부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네 좀 다 주인다운 분위기에서 많이 그렇게 해줘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하루빨리. 네, 맞아요. 우리 MC분이 얼마나 말을 안 시켰으면 이분이 정말 계속 얘기를. 네. 아니 왜 어떻게 그동안에 얘기를 쌓였던 게 너무 많았어요. 해야 되는지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네. 우리 엄마도 그 또 시작하네요. 저를 키운 거 보면 너무 마음이 네, 아프거든요. 북한의 어머니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와서 들은 말인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어떤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걸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잘 자란 아이들을 보니까 확실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맞아요. 그리고 골고루 아버지와의 받아요. 그런 애정관계를 잘 형성한 사람들이 정말 잘 크는 경우들이 친구 같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통일방송에서 준비한 북한 여성 인권 이야기 쇼 슬기로운 여성시대 오늘 5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알차고 좋은 이야기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저희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인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저를 드리면 돼요. 네. 앞에 나가서. 이상 앉으시고요. 자, 슬기로운 여성시대 화이팅! 북한 여성 인권 화이팅! 안녕히 계십시오. 또 볼게요.